강성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치경제학 입문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 마수주의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경제학 입문이라고 쓰고 마수주의 경제학 입문이라고 이제 읽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본색을 밝힐 일이지 왜 다른 이름을 써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강의 제목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이제 입문 과목입니다. 딱히 우리가 흔히 경제학이라고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수주의 경제학이든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주의 경제학이든 간에 딱히 전에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과목을 듣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제 경제학을 이미 전공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과목을 들어서 주류 경제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식이 이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주류 경제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주류 경제학의 이제 접근 방식이나 함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이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학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분야들에서 다루는 주제나 또는 이제 동일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접근 방식이 대단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반대의 내용이 등장할 거다. 그래서 이제 미리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부탁 겸 일종의 경고이기도 한데요. 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내가 기존에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든 간에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지 말고 이 수업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다루는 각종 용어나 개념들에 대한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논리 구조를 추적하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는 거죠. 기존에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고 또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방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대단히 많은 혼란이 발생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일종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이제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다만 여러분이 최소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고 한다라면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지식 내지는 이른바 상식이라는 것들을 일단 옆에 젖혀두고 가능한 이제 이 수업에서 제공하는 논리를 따라서 추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 이론의 얼개를 이해했다 싶을 때 그때 여러분이 자기가 알고 있던 또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비교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 이론이 무엇을 다루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때까지 수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강의 계획을 보면은요. 일단 전반부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하고 개념들 사이 연관, 기초 이론들을 다룹니다. 그런 이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맞닥뜨리는 이제 경제 위기, 공황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역사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그때쯤에 여러분이 이제 수업 내용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막스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자본주의가 이런저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 내지는 개혁해서 좀 잘해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다. 애초에 막스주의 이론이 자본주의라는 게 애초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한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체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강의 막바지에 가면은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막스가 생각했던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가 이제 어떤 모습이었고 대략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현하고자 했던 과정은 어땠는가를 수만 겉핥기 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다루는 이제 마수주의 경제의 기초 이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현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주제에 뭐 익숙한 사람도 있겠고 또는 이제 전혀 낯선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을 공부하니까 그래도 막스가 쓴 텍스트를 짤막하게나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임금노동과 자본이라는 거라고 임금가격 이윤이라는 건데요. 이게 번역이 돼 있고요.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온 막스 앵겔스 저작선집에 실려 있어요. 자, 주교재가 최만 선생님이 쓰신 노동자 교양 경제학의 6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거의 다 다룰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오늘 사용할 노트를 강의 게시판에 제가 올리면서 한 학기 분량의 이제 강의 개요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참고 자료를 몇 개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그건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의 게시판에 그 질의응답란이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강의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일일이 그 질문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궁금한 걸 올리면 또는 이제 토론거리를 올리면 각자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또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서로 답을 해주고 토론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정치경제학 입문이라는 제목이 이제 뭘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애초에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가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무슨 뜻입니까? 뭐긴 뭐예요? 정치경제학. 그렇죠? 자, 보통 경제학을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영어로? 이코노믹스라고 쓰죠? 자, 이코노믹스하고 폴리티컬 이코노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최근에는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이코노믹스의 한 분야로 다루는 그런 이제 흐름도 있어요. 주류 경제학에서. 원래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가진 뜻은 우리가 흔히 이코노믹스라고 알고 있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폴리티컬 이코노미는 경제학의 특정 분야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경제학 일반을 지칭. 뿐만 아니라 이코노믹스라는 단어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정립할 때, 즉 애덤 스미스를 기점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쯤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경제학이라고 하면 전부 다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했습니다. 경제학은 처음부터 정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도 나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야에서는 이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류 경제학계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저널이 있어요. 한 4개나 5개 정도를 칭하는 을 뽑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단골로 들어가는 게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서술지가 있습니다. 줄여서 JP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제 뭐 정치 경제학이라고 불려지는 막수주의 경제학을 다루는 저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저널을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의 폴리티컬 이코노미 정확하게 이코노믹스가 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거나 마수주의 경제학을 지칭하는 것처럼 돼버렸느냐? 뭐 대충 짐작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반공 국가였기 때문에 1945년 이제 해방 이후로 이 땅에서 이제 부와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것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손쉽게 진압하는 방식이 저 새끼 빨갱이다 라고 이제 딱지를 붙이고 찍어 누르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제 반공주의는 지배계급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보장하는 대단히 편리하고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나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수십 년 동안 해방 직후에 극히 몇 년을 제외하고는 막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금기였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면은 막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 자체를 출판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제 한 80년대 중후반 정도쯤에 가면은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아래로부터의 이제 분노가 그런 탄압을 뚫고 나오면서 이른바 그 출판 업계나 학계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출판하고 털어달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다가는 어떤 책을 출판했을 때 그 책의 그 저자 내지는 역자와 출판사 사장은 당장 구속을 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시 분위기에 따르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딱히 어떤 그 적법한 절차라는 것들을 거치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 이렇게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탈탈 털리고 난 다음에 영혼까지 자기가 몰랐던 것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술술 불게 만들고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조작돼서 법정에 섰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이제 운이 나쁘면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80년대 중반 어른부터 막스와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을 쓰고 출판하려는 과정에서 겁이 났다라는 거예요. 진행했던 이제 지식인들. 저를 포함해서 지식인들은 태생적으로 다들 좀 비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름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예전에 경제학 일반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가 이코노믹스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잘 안 쓰이게 된 폴리티컬 이코노미의 이제 번역, 정치 경제학을 막수주의 경제학의 이제 대용어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굳어져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많은 경우에 이제 막수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과목의 제목이 정치 경제학 인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제목 하나 가지고 꽤나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왔던 것과 이제 전혀 다른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이제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이야기이길래 그렇게 이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탄압을 받고 조심스러워했을까라는 걸 한번 이제 염두에 두고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탄압하고 금지해야만 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반대로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말이 되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내용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상태로는 유지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이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할 게 없겠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견제하고 억압해왔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 관련해서 이제 이 원흉이 되는 이제 막스라는 사람의 이름과 관련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자,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이 이름을 발음하는 걸 들어보면 칼 막스 정도라고 읽는 것 같아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라는 언어가 이제 문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 말이건 간에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각종의 이제 고유명사, 지명이나 인명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표기하자라는 이제 흐름이 한국에서도 한 1-2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표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쓰려면 칼 막스라고 쓰면 안 되고 카를 마르크스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쓰면서 이 사람 이름을 이제 적으면은 칼 막스라고 쓰면 밑에 빨간 줄이 딱 걸습니다. 칼을 마르크스라고 써야
그래 잘했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괄호 안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일본어 가타카나 표기입니다. 카로 마르쿠스 이 정도로 읽힙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우리말의 받침에 해당하는 의문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최대한 자기들이 가깝게 적은 게 이 방식인데, 적어도 이제 80년대 말 정도까지는 막스라는 사람의 이제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따라서 막스의 텍스트를 직접 읽는 게 사실상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의 이제 2차, 3차 문헌들을 통해서 암암리 접한 내용들을 몰래 숨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수입 통로가 일본이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카를 마르크스라는 원음하고 이제 생경한 표기가 어느덧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제 굳어져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수업에서는 굳이 그런 표기를 쓰지 않고 이제 막스라고 읽고 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표기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오해할 사람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얼마나 몹쓸 이론이길래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